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비 600만 원 아끼려다가 세금만 3억 원을 냈다고 해보십시다. 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결론이 뭐냐면 불법 다운 그리고 업 계약서 그거 쓴 거예요. 그러면은 비과세가 날아가 버립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거래라는 거는 항상 상대방이 있잖아요. 내가 매도자면 상대방이 매수자, 내가 매수자면 상대방이 매도자지 않습니까? 어느 한 명만 걸리면 양쪽 다 그 페널티, 즉 비과세가 날아가 버립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헤럴드 경제에 있는 기사를 좀 가져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인하 권유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장님이 복비 내가 없애줄 테니까 이거 좀 해달라 하니까 이제 이중 계약서 쓴 거예요. 그런데 추후 3억 원이나 세금을 맞았다는 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도 부당행위 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 즉 비과세 같은 게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세무서는 확정신고 10년 내에 과세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부당행위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다운 계약서뿐만 아니라 업 계약서도 부당행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이중 계약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성실납세 해라. 이거예요. 자, 사례. 50대 자영업자 장준영 씨고 다운 계약서 적발로 인한 세금 고민인데 상담 요약은 중개수수료 절반 납부하겠다는 권유에 부동산을 양수하며 다운 계약서 작성했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신 분이 제가 아까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들었는데 세무사님이세요. 여기 보면은 국세 언니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 세무 전문가에 계시는 김혜리 세무사님이신데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939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부 이렇게 근무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일반 사람이 그냥 말하는 것보다 그렇죠? 한번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굉장히 사례 위주로 해서 질의응답에서 대화듯이 해서 너무 재밌게 잘 돼 있었어요. 자, 50대 자영업자 장준영 이제 가명입니다. 지난해 5월 실거주하던 아파트를 11억 원에 양도하면서 위험한 제한을 제한받았다. 자, 무슨 말이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니까 양도세가 한 푼도 없잖아요. 양도가 12억 이하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8억 원으로 다운 계약서 좀 해줄 수 있냐? 이거인 거예요. 어차피 당신 8억에 하나 11억에 하나 세금 안 나오는데 8억에 다운 계약서 해주면 매수자가 뭐가 유리해요? 취득세가 줄어들잖아요. 나중에 양도세는 좀 늘어나는데. 그래서 양수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득하며 매수자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절반인 3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겠다. 여기에 이제 혹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올해 들어서 발생했다. 관할 세무서가 장 씨의 양도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실제 매매가격과 달랐고 그 결과 고지받은 세금 액수가 3억 원. 3억 원. 자, 중개수수료 절반 300만 원이 아니라 공이 하나, 두 개가 더 붙어서 3억 원.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세무 전문가 국세 언니를 찾았다는 거죠. 그럼 지방세 동생도 있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국세 언니. 지방세도 좀 다뤄주십시오, 세무사님. 자, 질문. 제가 이중계약서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세대 1주택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정상 아닌가요? 자, 이에 대해서 국세 언니가 답을 합니다. 자,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과세이 되지만 모든 경우에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건 아니다.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 등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대표적인 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12억을 초과해도 조금 세금 되고 12억이 초과되지 않으면 양도가입니다. 양도 차익 아닙니다. 12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제 국세 언니가 말씀하시는 거죠. 안타깝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 이런 감면 규정이 전부 다 적용을 못 받는다. 이중계약서 쓴 분이 이제 억울하다고 한 거예요. 억울하다. 저만 피해를 본 건 아니냐. 다운 계약서를 그럼 제시한 상대방, 매수자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걱정하지 마라. 매수자의 경우에도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할 시에 비과세 날아간다. 왜? 지금 이미 상담을 하신 분이 매도자잖아요. 그럼 이 매도자가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누가 걸려요? 매수자가 걸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지가 딱 붙습니다. 나중에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됩니다. 자,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실지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장에는 양도세 신고를 실지 거래가액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두 개를 다르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비록 세무서에는 제대로 된 금액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는 해주지 않는다. 어찌됐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큰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다. 자,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중 계약서 작성을 했을 때 양수자, 상대방 양수자의 취득세 과소신고 사례 계산. 사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11억 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정상 신고는 취득가 11억. 이 경우에 취득세 어떻게 됩니까? 9억 초과기 때문에 3%, 3.3%입니다.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라면은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11억 원에 3.3이니까 취득세가 이제 3,300만 원 나오고요. 지방교육세 330에서 이제 총 납부세액이 3,630만 원이 나오는데 이 양수자가 복비 300만 원을 대신 내주면서 좀 다운계약서 씁시다 해서 8억으로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억에서 9억 사이에는 산식이 있어요. 그 산식으로 계산한 결과가 2.33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더해서 2,050만 원이니까 토탈에서 얼마가 세이브 된 것처럼 보여요? 1,579만 원을 과소신고한 거죠. 그러니까 저 양수자가 이걸 보고 좀 300만 원 주고 나는 자기는 1,500만 원 이득 보겠다는 거고 동시에 취득가가 8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나중에 12억까지 오르면은 양도차익 사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양도세 비과세가 또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 생각해서 300만 원을 준 거지. 근데 어떻게 된다? 걸린다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양수자,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저거 과소신고에 대해서 세금 내고 가산세 내고 나중에 비과세 못 받습니다. 자, 그럼 매도자 어떻게 되냐? 매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중계약서 쓰지 않고 적법하게 그냥 잘 신고했다면은 취득가 5억, 양도가 11억이니까 양도차익 6억이잖아요. 양도차익 6억이면은 세금이 보통 한 2억 정도 더 넘습니다. 2억 약간 더 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빵원이 돼야 되는데 비과세가 적용이 안 돼 버렸죠. 왜? 다운계약서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양도가 11억에서 취득가 5억, 그리고 기본무제 250 빼면은 과표가 5억 6,100이 나오고, 자, 이때 세율이 거의 최고 세율 다음인 42% 나옵니다. 과표 10억 넘어가면 이제 45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산출세액이 1억 9,900이 나오는데 2억 정도 나오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뭐가 붙어버리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불성실. 자, 이 사람은 아예 신고를 만약에 안 했거나 안 하면은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는데 이거는 좀 나쁘게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부당하게 안 한 거잖아요. 이중계약서를 썼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마어마합니다. 40%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1억 9,900이니까 대략 2억 잡고 2억에 40 어떻게 돼요? 2, 4, 8. 8천만 원 나오죠. 7,995만 원. 이게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일단 8천만 원 맞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0.022%가 붙고요. 이거 365이라면 어떻게 되냐? 0.022 곱하기 365 하면은 무려 1년에 8% 나온다. 8%. 많이 내려간 거예요. 과거에 9.25%가 그랬습니다. 좀 많이 내려갔어요. 8%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날수가 있겠죠. 날수, 일수, 걸린 날짜. 아까 10년 동안 잡을 수 있다 그랬죠?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10년 걸려서 되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8%에 10년이니까 80% 나옵니다. 2억에 80% 나온다고요. 이제 미쳐버려요, 그러면. 그런데 다행히 빨리 잡혔죠. 그래서 1,754만 원. 그럼 얼마 나와요? 2억 9,700. 지방소득세부터 하면은 3억 2,700 나옵니다. 장난 아니죠. 자, 이제 제목을 다시 봅시다. 복비 600만 원 아끼려다가 이중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3억 2천이 날라갔네. 3억 2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거. 이 기사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봐야 돼. 자, 지난해 5월 달에 아파트를 팔았죠. 언제 걸렸어, 올해? 올해 얼마인지 안 나왔네. 양도세 신고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지금 가명 장준영 씨입니다. 가명이죠. 언제 팔았어요? 23년 5월 달에 팔았다. 자, 23년 5월 달에 팔면은 양도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렇기 때문에 23년 7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2개월 후 말일까지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보통은 7월 말 7월 31일까지 하면요. 여기에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기간에 걸쳐서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23년 9월 정도까지는 조사가 보통 끝나요. 그런데 이게 이중계약서라는 게 곧바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24년 중에 올해 이제 잡힌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요때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걸렸으니까 이제 요만큼 가산세가 붙겠죠.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또 뭐가 붙어요? 완전 불성실 부당이니까 40%가 붙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너무 센 거야. 그래서 이거 꼭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 가산세가 1년에 대략 8% 정도 나옵니다. 8%. 지금 어디 예금이자 한 4%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 8% 나오고요. 부당행위는 40% 나오고, 이거 10년 동안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 있다 잡히면,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80% 나오기 때문에 본세가 아까 2억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 1억 6천 나올 수도 있었던 거지.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빨리 잡힌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요 계산 사례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오늘 가져왔어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하다, 투머치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떤 방식으로 책정됐냐라고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도 이게 장기부 특별공제는 되네. 자, 문제는 여기에 가산세가 되는데 이중계약서 작성 경우에는 부당 무신고, 부당.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무신고 20%, 그게 아니고 부당 무신고 40% 나온다는 거죠. 이게 8천만 원이고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지날 때마다 0.02%. 그래서 이실직고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이 납부지연 가산세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빨리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면은 수정신고하면은 좀 감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750만 원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대가로 나는 겨우 꼴랑 600만 원, 300만 원 받았는데 3억이 넘는 세금을 부담한 거죠. 억울합니다. 당연히 이런 말 나오죠.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양도가를 낮게 신고한 거는 오로지 제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다. 상대방 들어주려고 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상대방을 언제 또 볼 거라고. 그쵸? 그래서 사정도 안타깝지만 실제 거래가를 은닉하기 위해 매도가를 과소하게 기재한 이 경우 자체가 부당행위다. 그리고 우리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적용된 게 2006년부터 적용이 됐죠.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때문에 적용된 거고, 그쵸? 자, 그러면은 추후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부작용이 생길까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1년도 안 돼서 걸렸는데요. 나중에 혹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잡아낼 수 있는 게 지금 그 말이죠. 국세의 이제 부과 제척 기간, 세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 뭐 유효 기간이라고 할까? 좀 쉬운 말로 하면 보통은 5년이에요. 보통은 5년. 그런데 이렇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년이다. 아까 제가 좀 잘못하는 말씀드렸는데 양도세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입니다. 곧바로 2개월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게 더 길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나는 다운 계약서를 썼는데 업 계약서 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업 계약서는 왜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를 10억에 팔아서 비과세를 받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업 계약서 12억을 써달래. 취득세를 내가 좀 더 내도 왜 그렇게 해요? 나중에 양도 차익을 줄이려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나중에 양도세 내는 건 그때 가서 고민할 거고 지금 당장 내는 취득세를 내가 좀 줄이고 싶으니까 다운 계약서를 보통 많이 쓰죠. 자, 최근 상담했던 업계약서도 결론적으로는 똑같다. 똑같이 페널티 매긴다. 뭐 다운 계약서는 페널티 매기고 업계약서는 안 하면 당연히 다 업계약서 쓰겠죠. 자, 그래서 이 국세 언니께서 최근 상담했던 40대 직장인 김현석 씨, 가명이겠죠. 2020년 아파트를 5억 원에 취득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만족했고 22년 9월 달에 매수자의 부탁으로 실제 8억 양도가보다 1억 높은 9억으로 업계약서를 체결했다. 내가 보니까 양도세 비과세 저 기준 고가주택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바뀐지 모르고 9억으로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양수자가 2주택자로 취득한 이후 매도 시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비과세가 안 되니까 8억에서 9억으로 취득가를 높였을 때 내가 취득세를 좀 더 내지만 양도세를 그만큼 줄일 수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똑같이 페널티가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중계약서가 발각이 됐고 1세 1주택 비과세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지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걸리니까 하지 마라. 굉장히 좀 중요한 사례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부동산이나 거래 상대방이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비록 거래를 놓치는 게 좀 아쉽더라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게 편안한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토지나 상가 이런 거에는 없는 비과세라는 큰 혜택을 주택에는 해주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주택은 다른 부동산하고 좀 달라요. 특수한 거예요. 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라는 그런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과세라는 혜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이거를 좀 이렇게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대로 해서 뭐 거짓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받는 일종의 혜택이다. 그리고 내가 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다시 그거를 온전히 현금으로 받아서 그동안 모은 현금을 더 보태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때 내가 보태 쓰는 용도로 활용하셔야지,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렇게 이중계약서 쓰시면 안 되겠죠. 시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거니까. 됐죠? 굉장히 좀 마지막에 좀 훈훈하게 됐네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부동산에서도 괜찮다고 하고, 옆에서도 뭐 별말 없으니까 괜찮게 지내는데 생각보다 걸리면 데미지가 크다. 아예 하지 않으시는 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계속 계시면 되고요. 라이브 어떻게 듣냐면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좀 이렇게 라이브 할 때마다 알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편하게 들으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